그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설렘 때문이었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다시 묶었어요. 오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시골집에서 시내 아울렛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이나 걸려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독립하는구나. 25이 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었던 제게 이 아울렛 매장 직원 자리는 정말 소중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아울렛 건물을 올려다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와, 이렇게 큰 데서 일하는구나. 5층짜리 건물에 유명 브랜드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도 벌써 많이 드나들고 있었고요. 직원 출입구를 찾아 들어가니 복도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겨우 제가 일할 패션 매장을 찾았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환한 조명과 깔끔한 옷걸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예쁜 곳이네.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죠. 혹시 신입분이세요? 돌아보니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직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서연이라고 해요. 그분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민지예요. 반가워요. 걱정 마세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민지 씨의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훅 하고 따뜻해졌어요. 새로운 곳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데 이렇게 친절한 분이 있다니. 감사해요.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민지 씨가 매장을 구석구석 안내해 줬어요. 여기가 계산대고 저기가 피팅룸이에요. 재고는 뒤편 창고에 있어요. 하나하나 알려주는 모습이 정말 든든했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며칠만 하면 다 외워질 거예요. 오전 내내 민지 씨와 함께 일을 배웠어요. 바코드 찍는 법, 할인 적용하는 법, 고객 응대하는 법까지. 생각보다 할 게 많았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고객들도 대부분 친절했고 실수해도 처음이니까 괜찮아요라고 웃어 넘겨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민지 씨가 물었어요. 뭐 준비해 온 거 있어요? 아니요. 근처에 뭐 있나요? 직원 휴게실에서 같이 먹어요. 제가 도시락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휴게실에서 민지 씨가 준 김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저도 무서웠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짝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했어요. 매니저님만 조심하시면 돼요. 매니저님이요? 가슴이 조금 철렁했어요. 어떤 분인데요? 민지 씨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였어요. 박미정 매니저님인데 좀 까칠하세요. 특히 신입한테는 더 엄격하거든요. 그래도 일만 잘하면 문제 없어요. 오후에도 민지 씨와 함께 계산대에 서면서 실습을 계속했어요. 손님들 계산해드리고 옷 정리하고 피팅룸 청소하고 발은 좀 아팠지만 뭔가 뿌듯했어요.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인이구나. 4시쯤 되자 매장이 조금 한산해졌어요. 그때 민지 씨가 말했어요. 곧 매니저님 오실 거예요. 보통 이 시간에 매장 점검하러 오시거든요.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5분쯤 지났을까요? 매장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딱딱, 딱딱. 뭔가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민지 씨가 제게 속삭였어요. 매니저님 오셨어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는데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분이 들어오고 계셨어요.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키도 크고 화장도 진하고 특히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매장을 한번 훑어보시더니 저희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그 순간 공기가 좀 무거워진 느낌이었어요. 오늘 첫날이죠?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매니저님이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셨어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앞으로 잘해야겠네요. 여기는 장난치는 곳이 아니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왜인지 목이 메었어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민지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서연 씨가 정말 빨리 배우세요. 오늘 하루 봐도 손님 응대를 잘하더라고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매니저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겠네요. 뭔가 시험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고개만 꾸벅 숙였어요. 매니저님이 매장을 한 바퀴 돌면서 옷 진열 상태도 확인하고 계산대 주변도 살펴보셨어요. 그러더니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오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민지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왜인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어요.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 민지 씨도 친절하고 일도 어렵지 않고 하지만 매니저님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벌써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떨까?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9시에 출근했어요. 어제보다는 길도 익숙하고 매장 구조도 어느 정도 파악했거든요. 민지 씨가 먼저 와서 매장 문을 열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오전에는 어제와 비슷하게 민지 씨와 함께 일했어요. 새로 들어온 옷들 진열하고 어제 팔린 옷들 자리 정리하고 손님도 몇 분 오셔서 계산도 해드렸어요. 어제보다는 확실히 손에 익었어요. 11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딱딱, 딱딱. 박미정 매니저님이 오시는 소리였어요. 민지 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민지 씨 표정이 조금 굳어지더라고요. 매니저님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검은 원피스의 높은 구두,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 마치 매장을 검문하러 온 것 같았어요. 어제 매출은 어땠어요? 민지 씨가 대답했어요. 평일치고는 괜찮았어요. 목표의 80% 정도 나왔어요. 그래요? 신입 때문에 실수는 없었고요.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실수요? 없었는데요. 서연 씨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민지 씨가 거들어줬지만 매니저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했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목소리에 미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다가오셨어요. 손 좀 봅시다. 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손톱 말이에요. 손님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아, 손톱 검사를 하는 거구나 싶어서 손을 내밀었어요. 매니저님이 제 손을 잡고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좀 거치네요. 손톱도 길고 사실 어제 급하게 준비하느라 손톱 정리를 제대로 못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당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고객 서비스업에서 외모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특히 손은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말은 맞았지만 왜인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품평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는 제 옷차림도 살펴보셨어요. 셔츠는 괜찮은데 바지가 좀 구겨졌네요. 다림질은 했나요? 네,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신경 쓰세요. 우리가 옷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속해서 지적이 이어졌어요. 머리 스타일, 메이크업,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어깨 좀 펴고 서세요. 고객들이 보기에 당당해 보여야죠. 하나하나는 다 맞는 말이었지만 연속으로 들으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민지 씨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매니저님, 서연 씨가 아직 이틀째잖아요. 천천히 익혀가면 될 것 같은데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매니저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고객들은 신입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를 다시 쳐다보셨어요. 알겠죠? 여기는 장난하는 곳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일하려면 그에 맞는 모습이 되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위축된 게 느껴졌거든요. 매니저님이 매장을 한 바퀴 돌면서 이것저것 체크하셨어요. 옷걸이 간격, 진열 높이, 가격표 위치까지. 이 옷 좀 다시 걸어보세요. 구겨져 보여요. 네. 얼른 가서 다시 정리했어요. 계산대 주변도 좀 정리하고요. 영수증이 흩어져 있네요. 사실 그렇게 흩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예민하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지적하시다가 나가셨어요. 점심시간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말한 것들 다 고쳐놓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매니저님이 나가시고 나서야 숨을 크게 쉴 수 있었어요. 민지 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매니저님이 원래 좀 까칠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혼났어요. 정말요? 네, 한 달 정도는 매일 뭔가 지적당했어요. 그래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민지 씨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손톱이 좀 길어 보였어요. 바지도 구김이 조금 있었고요. 매니저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좀 더 신경 써야겠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손톱을 다듬었어요. 오후 2시쯤 또 그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아침보다 더 빨리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매니저님이 들어서자마자 제가 정리한 곳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손톱은 좀 나아졌네요. 감사합니다. 옷도 다림질 다시 했고요. 네, 점심시간에 다려왔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런데 여기 계산대 정리는 왜 이 모양이에요? 아침에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었어요. 어느 부분이요? 영수증 정리함 위치랑 이 펜들 배치 좀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매니저님께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네,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야죠. 한번 말한 건 확실히 해야 해요. 그날 오후 내내 매니저님의 지적이 계속됐어요. 고객 응대할 때 목소리 톤, 계산할 때 손동작, 옷 접는 방법까지. 하나하나는 사소했지만 계속 쌓이니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매니저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해요. 손님들이 보고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매니저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나도 부족한 게 많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계속 감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 앞에 서서 또 한 번 제 모습을 점검했어요. 손톱, 옷, 머리. 정말 완벽하게 해야 내일은 지적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1시간씩 준비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손톱, 머리, 옷까지 완벽하게 하고 출근했어요. 매니저님께 지적받기 싫어서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주말 특가 행사 첫날이었거든요.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아침 10시부터 계산대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죠. 와, 이렇게 바쁠 줄 몰랐네. 민지 씨도 허둥댔어요.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는 제 손이 점점 빨라졌어요. 찍고, 접고, 포장하고, 계산받고, 끝없이 반복되는 일이었죠. 손님들도 줄 서서 기다리니까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시고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1시쯤 되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들고 온 옷이 정말 많았어요. 블라우스, 바지, 재킷까지 한 번에 10벌도 넘게요. 이거 다 VIP 할인되는 거죠? 네, 확인해 드릴게요. VIP 고객이라고 하시니까 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죠. 너무 신경 쓰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바코드를 찍으면서 VIP 할인 버튼을 깜빡 누르지 못한 거죠.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을 드렸는데 아주머니가 영수증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이거 할인이 안 됐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잠깐만요. 영수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VIP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손이 벌벌 떨렸어요. 뒤에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점점 짜증 내시고요.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도 급하다고요. 그런데 시스템에서 취소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민지 씨는 다른 손님 계산하느라 바쁘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박미정 매니저님이 서 계셨어요.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고 계셨거든요. 저 VIP 할인 적용하는 걸 깜빡해서. 뭐라고요? 매니저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VIP 고객한테 할인을 빼먹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다시 해요? 이미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뒤에 줄 선 손님들이 벌써 10명도 넘었거든요. 다들 짜증낸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VIP 아주머니도 기분 나쁜 표정이셨어요.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나 여기 단골인데. 매니저님이 아주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이라 아직 미숙해서요. 그러더니 저한테 다시 돌아서서 말했어요. 당장 취소하고 다시 계산해요. 빨리. 목소리가 정말 날카로웠어요.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호통을 치시니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손이 떨려서 취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제대로 안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매니저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직접 오셔서 조작하셨어요. 이것도 못해요? 교육받을 때 뭐 했어요? 다시 계산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어요. VIP 할인 버튼을 확실히 누르고 금액도 2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바코드를 제대로 못 찍겠더라고요. 차분히 해요. 매니저님이 또 소리쳤어요. 겨우 계산을 끝내고 영수증을 드렸어요.
VIP 아주머니가 이번에는 할인 금액을 확인하시더니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됐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될걸. 따가운 말이었지만 당연한 거였죠. 아주머니가 나가시고 나서 매니저님이 저를 불렀어요. 잠깐 이쪽으로 와요. 매장 구석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계신 게 느껴졌어요. 이런 실수가 몇 번째예요? VIP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장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라고요.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도 중간에 짜증내시면서 나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것도 다 제 탓이었죠. 손님들도 나가셨잖아요. 이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면 더 창피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는 절대요. 이미 몇 번 말했는데도 또 이러잖아요. 매니저님 말씀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거였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내내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지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마.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거죠. 실수는 누구나 해요. 나도 처음에 그런 적 있어. 고마운 말이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매니저님의 차가운 눈빛과 VIP 고객의 불쾌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오후에도 손님들이 계속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명 한 명 계산할 때마다 너무 긴장됐어요. 혹시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실수할 뻔했어요. 4시쯤 매니저님이 다시 오셨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저를 더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계산하는 모습을 옆에서 쭉 보고 계셨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네요. 한마디 하시고 가셨는데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또 혼나지는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퇴근할 때쯤 민지 씨가 말했어요. 오늘 고생했어. 내일은 더 나을 거야. 고마워요. 정말 민망했어요. 괜찮아. 누구나 겪는 일이야. 버스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같은 실수를 또 하면 어떻게 될까? 매니저님이 더 화를 내실까? VIP 고객한테 실수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오늘 어땠어? 물어보셨는데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거웠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매장이 한산해진 시간이었죠. 며칠 전 VIP 고객 실수 이후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일했거든요. 매니저님께 더 이상 혼나고 싶지 않았어요. 2시쯤 되어서 새로 들어온 겨울옷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코트랑 패딩을 옷걸이에 걸어서 진열하는 일이었죠. 무거운 옷들이라 조심조심 옮기고 있었는데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털썩? 패딩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옷에 더러워진 건 없었어요. 얼른 주워서 털어내고 다시 걸려고 했는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뭐 하는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박미정 매니저님이었어요. 언제 오셨는지도 몰랐어요. 돌아서면서 허둥지둥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옷이 미끄러져서요? 매니저님이 다가오시면서 바닥에 떨어진 패딩을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실수가 몇 번째라고 했죠?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했는데 매니저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시는요? 벌써 몇 번째 다시는인지 모르겠네요.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손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중년 부부였는데 저희 대화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았어요. 괜히 더 부끄러웠어요.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정말 창피했거든요. 잠깐만요. 매니저님이 손님들께 가서 인사를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손님들이 코트를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눈짓하셨어요. 서연 씨, 손님 안내해 드려요. 떨리는 손으로 손님들을 코트 진열대로 안내했어요. 이쪽에 신상품들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안 나왔어요. 손님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어요. 코트를 몇 벌 보여드리는 동안 매니저님이 계속 제 뒤에 서서 지켜보셨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혹시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손이 계속 떨렸어요. 다행히 손님들이 코트 한 벌을 골라주셨어요. 계산대로 가서 조심조심 계산했어요. VIP 할인도 확인하고 금액도 2번 체크하고 이번에는 실수 안 하려고 정말 신경 썼어요. 손님들이 나가시고 나서 매니저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이쪽으로 와요. 매장 안쪽 구석으로 갔는데 다른 손님들한테는 안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럼 왜 이런 실수를 계속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다고요?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말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매니저님이 손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손이 제 볼을 향해 날아왔어요. 찰싹? 귀가 먹먹해졌어요. 뺨이 화끈거렸어요. 뭔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매니저님이 저를 때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못해요? 매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민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고 손님들은 뭔가 민망한 듯 시선을 피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뺨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다니. 18살 이후로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다음에 또 이런 실수하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매니저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고는 매장을 나가셨어요.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혼자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뺨은 계속 따끔거렸고 무엇보다 너무 창피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맞다니.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 거구나.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인지 구경인지 모를 그런 시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오른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차가운 물로 식혀봤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야?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오후 내내 일하는 동안 집중이 안 됐어요. 손님들이 저를 보면서 뭔가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아까 저 직원 매니저한테 맞았던데 그런 말들이 들리는 것 같아서 더 위축됐어요.
민지 씨가 중간중간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괜찮다고 하기엔 너무 아팠고, 괜찮지 않다고 하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5시가 되어서 다른 직원이 교대로 오셨어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안도했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뺨이 아팠어요. 거울로 확인해 보니 아직도 빨갛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직장에서 매니저가 직원을 때리는 게 맞나? 하지만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버스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뺨의 빨간색은 조금 옅어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물어보실 텐데 뭐라고 해야 하지? 집 앞에 도착해서 한참 망설였어요. 이 모습으로 들어가면 엄마가 놀라실 것 같았어요. 거울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니 다행히 많이 가라앉았더라고요. 다녀왔어요. 왔구나. 오늘은 어땠어?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시면서 물어보셨어요.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뺨을 만져보니 아직도 살짝 아팠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매니저님의 차가운 눈빛, 손님들의 시선, 민지 씨의 놀란 표정.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무서웠어요. 매니저님이 또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지? 또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창피하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일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참는 수밖에 없는 건가?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출근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니저님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뺨의 빨간 자국은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화장을 하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찰싹하는 소리, 그리고 그 후의 침묵. 출근길 버스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는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매장에 도착해서 민지 씨를 만났을 때도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왔구나. 어제 괜찮아?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잘못했던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민지 씨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전에는 다행히 매니저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문 쪽을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구두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어요. 손님들 계산해 드릴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너무 조심하느라 오히려 더 실수할 뻔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일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매니저님이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어제 그 일 이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매니저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매장을 둘러보셨어요. 마치 어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요. 저를 보시더니 그냥 점심 다녀와요라고 하셨어요. 너무 당연한 듯이.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맛이 없었어요. 민지 씨가 많이 먹어. 기운 내야지라고 했지만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오후에 손님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저 혼자 계산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모든 게 서럽고 힘들었어요. 얼른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 달 전만 해도 새 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었는데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조금 안도했어요. 오늘은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일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생각하니까 무서웠어요. 이런 불안감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버스에 타서 창문 쪽에 기댔어요. 어두워진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일하는 건가? 아니면 저만 유독 이상한 건가?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딸, 일은 괜찮아?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울컥했어요. 응, 잘 다녀.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래도 몸 관리 잘하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한테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저만 이렇게 힘든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자책했어요. 실수를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맞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건가? 그날 밤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악몽을 꿨어요. 매니저님이 계속 저를 혼내고 손님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는 새벽 4시였어요. 그 사건 이후로 매니저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를 내쫓으려고 작정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제 옷차림부터 점검하셨어요. 오늘은 또 뭐가 잘못됐을까? 셔츠 주름, 구두 상태, 심지어 양말 색깔까지 시비를 거셨어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해도 뭔가는 꼭 찾아내시더라고요. 이 셔츠 어제 입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새로 빨아서 입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김이 있죠? 사실 구김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매니저님 눈에는 모든 게 문제였어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편히 쉬는데 저만 불러내서 일을 시키셨어요. 서연 씨, 창고 정리 좀 해놓고 와요. 네. 밥 먹을 시간도 부족했어요. 창고에서 혼자 재고 정리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다른 신입들은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아니면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 어느 날은 손님이 별로 없는 오후에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고 있는데 매니저님이 지나가시면서 말했어요. 거기 다시 해요.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확인해봐도 깨끗했어요. 하지만 또 다시 닦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무릎이 아파서 일어설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손님들 앞에서의 질책이었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호통을 치셨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어요. 손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동정하는 눈빛이었는데 나중에는 저 직원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식으로 변했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도 생각해봐. 민지 씨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나 봐요. 다른 곳이라고 해도 어디 쉽게 취업이 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다닐 필요는 없잖아. 민지 씨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당장 나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민지 씨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매니저님이 예전에도 신입을 이런 식으로 괴롭혀서 나가게 했대. 정말요? 내가 오기 전에 있던 선배가 그러더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히다가 결국 그 신입이 못 견디고 그만뒀다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지금 저한테 하는 것도 의도적인 거였나?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믿어주겠어? 증거도 없고 매니저님은 워낙 오래 일하셨으니까. 절망적이었어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날 퇴근 후 집에서 인터넷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비슷한 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참고 견디라 아니면 그만두라는 조언뿐이었어요. 본사에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 회사 홈페이지를 뒤져봤어요. 인사팀 연락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매니저님이 더 화를 낼까? 며칠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매니저님이 저를 부르는 빈도가 늘어났어요. 서연 씨, 이리 와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진열 상태 좀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문제 없어 보였는데 매니저님 눈에는 항상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다시 해요. 고객 응대할 때 목소리 톤도 이상해요. 더 밝게 해요. 계산할 때 손동작도 너무 느려요. 빨리 해요. 표정도 어둡고 인상도 안 좋아 보여요. 뭘 해도 지적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 계산대를 잠시 비웠는데 그것도 문제가 됐어요.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급해서요? 그럼 손님은 어떡해요? 사실 손님은 옷을 고르고 계셨고 아직 계산하러 오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매니저님께는 그것도 큰 잘못이었어요. 화장실도 제 시간에 못 가요?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 해요?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창피했어요. 민지 씨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그날 밤 집에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었거든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지? 매니저님은 점점 더 심하게 괴롭히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본사에 신고해 볼까? 핸드폰으로 인사팀 번호를 찾아봤어요. 손가락을 번호 위에 올려놨다가 다시 내렸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더 큰 문제가 될까 봐서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뭔가 해야 해. 그렇게 다짐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나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매니저님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업무지도 같지만 실제로는 저를 정신적으로 짓밟는 일들이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주말을 앞두고 매장이 붐비는 날이었죠. 오후 3시쯤 중년 여자분이 아이 2명과 함께 오셨어요. 아이들이 매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옷들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아이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발끈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손님이야, 손님.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피해? 이게 무슨 피해야?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어요. 다른 손님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매니저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바로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왜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상품을 만져서 어때요? 손님들이 보고 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니저님은 완전히 그 아주머니 편을 드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직원 진짜 불친절해요.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돼요? 매니저님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요?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시니까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주머니가 계속 소리쳤어요. 이런 직원 때문에 기분 나빠서 어떻게 쇼핑을 해요? 관리 제대로 하세요. 매니저님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만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나가시고 나서 매니저님이 저를 매장 뒤쪽으로 끌고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예요? 손님 아이들이 상품을 변명하지 말아요. 손님이 뭘 하든 우리가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서비스업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내가 아니라 제대로 대답해요. 그리고는 또 손을 드셨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요. 찰싹? 귀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것도 못해요? 뺨이 화끈거렸어요. 두 번째였어요. 다른 직원들이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손님들도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맞는 게 두 번째라니.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을 거예요. 매니저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협박이었어요. 그만두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또 한 번 맞았구나.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보셨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응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처참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온갖 굴욕을 당했지만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또 맞다니. 이건 너무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사팀 연락처를 찾았어요.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어요. 이제 정말 신고해야 해.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매일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메모지를 손에 쥐고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매니저님이 더 화를 낼까? 아니면 정말로 잘릴까? 하지만 지금 상황도 이미 견딜 수 없는데 더 나빠질 게 있나? 내일까지 기다려볼까? 아니에요. 더 기다리면 또 용기가 없어질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았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지의 번호를 눌러봤어요. 따르르릉. 벌써 퇴근 시간이 지나서 연결이 안 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야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믿어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매니저님이 나왔어요. 계속 저를 혼내고 때리고 모욕 주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는 7시였어요. 오늘 꼭 전화하자.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뺨에 빨간 자국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까? 사진을 찍어둬야 할까?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말해야 해. 아니면 난 끝이야. 더 이상 혼자 참고 견딜 수는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야 해요. 토요일 아침 9시.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어제 적어둔 메모지를 보고 있었어요. 본사 인사팀 전화번호. 손이 떨렸어요. 정말 전화를 걸어야 하나? 한번 신고하면 돌이킬 수 없을 텐데. 하지만 어제 그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맞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번호까지 누르고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놨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용기를 내자. 따르르릉, 따르르릉. 연결음이 들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아무도 안 받으면 어떡하지? 토요일이라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네, 휘성그룹 인사팀입니다. 여자분 목소리였어요. 친절한 톤이었어요. 순간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아울렛 2층 패션 매장에서 일하는 이서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연 씨. 무슨 일이시죠?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제 매니저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 매니저가 저를 때렸어요. 말하고 나니까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처음 털어놓는 말이었어요. 때렸다고 하셨나요? 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요. 손님들 앞에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게 언제 일이었나요? 처음은 일주일 전쯤이고 두 번째는 어제요. 어떤 상황에서였나요? 담당자분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진짜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힘이 났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첫 출근부터 시작해서 매니저님의 지적들, 점점 심해지는 괴롭힘, 그리고 두 번의 폭행까지. 말하다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즉시 신고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건 줄 알았어요. 신입이니까 혼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직원을 때리거나 모욕을 주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담당자분의 단호한 목소리에 위로가 됐어요. 다른 직원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민지라는 동료가 알고 있어요. 손님들도 몇 분 보셨고요.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나요? 증거. 생각해보니 별로 없었어요. 뺨 맞은 자국 사진 정도요.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보관해 두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우선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매장 방문해서 관련자들과 면담하고 CCTV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럼 매니저님이 더 화를 내시지 않을까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거예요. 신고자 보호는 기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네, 이런 일을 신고하신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에요.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담당자분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월요일에 매장으로 직접 가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서연 씨는 월요일에 정상 출근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신고를 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해버린 거죠. 두렵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억지로 참았는지 이제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어서 그런지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조금 나아질까?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월요일에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 매니저님이 벌써 알고 계실까? 더 심하게 괴롭히실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전화하기 전보다는 훨씬 마음이 가벼웠어요. 내가 해냈어. 용기를 냈다는 자체가 뿌듯했어요.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엄마가 부엌에서 점심 먹자고 부르셨어요. 오랜만에 식욕이 생겼어요. 그동안 스트레스로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딸,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엄마가 웃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정말 그런가 봐요. 얼굴에 드러나는 모양이에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무슨 좋은 일?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지금은 비밀이에요. 엄마가 궁금해 하셨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결과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말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월요일이 빨리 와서 이 상황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무서워서 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일요일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출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본사에서 정말 와서 조사를 해줄까? 매니저님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담당자분이 매장에 와서 매니저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좋은 꿈이었어요. 모든 게 해결되는 꿈이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화장을 하면서도 설렜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출근길 버스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본사에서 정말 올까? 토요일에 통화한 담당자분이 월요일에 매장에 오신다고 했거든요. 제발 정말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장에 도착했을 때 민지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일찍 일어나서요. 아직은 신고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나저나 주말 잘 쉬었어? 금요일에 또 민지 씨가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려는 순간 매장 문이 열렸어요. 매니저님이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금요일에 저를 때린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요. 좋은 아침이에요. 냉정한 목소리로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본사에 신고한 걸 알고 계실까? 아니면 아직 모르실까? 표정을 살펴봐도 평소와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10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매장에 낯선 남자분 2명이 들어오셨어요. 정장을 입고 계시고 뭔가 중요한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혹시 그중 한 분이 매니저님께 다가가서 말씀하셨어요. 박미정 매니저님이시죠? 본사 인사팀에서 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본사에서 정말 오신 거예요. 매니저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본사요? 무슨 일로? 사무실에서 따로 이야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이 사무실로 들어가시면서 저를 잠깐 쳐다보셨어요. 그 시선에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어요. 혹시 저 때문이라는 걸 눈치채신 건 아닐까? 민지 씨가 제게 속삭였어요. 뭐지? 본사에서 왜 갑자기 와? 몰라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본사 직원분 한 분이 나오셔서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드디어 제 차례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매니저님은 안 계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았어요. 본사 직원분이 친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토요일에 전화 주신 분이죠? 네, 맞아요.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토요일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잘 참으셨네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복을 당할 것 같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사무실에서 나오니 매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고 있었고 매니저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매니저님이 돌아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굳어 있으셨어요. 저를 보시는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후 내내 매니저님은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뭔가 트집을 잡으셨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뭔가 이상했지? 본사에서 왜 온 거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하기 어려웠어요. 집에 가는 길에 본사 담당자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조사가 거의 끝났어요. 정말요? 네,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서연 씨 말씀이 사실로 확인됐어요. 다른 직원분도 증언해 주셨고요. 민지 씨가 증언해 준 거였나 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니까 안심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난 거예요. 한 달 반 동안의 악몽이 끝난 거죠.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한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바보야, 그런 일은 혼자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 딸이 용기를 냈구나.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어요. 내일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 매니저님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적어도 더 이상 맞지는 않을 테니까요. 내가 해냈어. 용기를 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참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 게 맞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